지난달 수입 물가가 전달보다 0.8%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월 대비 수입 물가가 떨어진 것은 넉 달째입니다. 올해 무역 수지 흑자 폭이 작년보다 크게 줄었지만 6개월째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이 약 9천억 원 규모의 볼리비아 플랜트 건설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한국 대표 수출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약진하면서 시가총액 면에서도 일본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최은정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이어지면서 오늘 1950선을 회복했는데요. 자세한 마감 시황 송주희 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오늘 시황 마감 소식부터 자세히 전해 주십시오. 네, 코스피는 오늘 어제보다 24.52포인트 오른 1956.96으로 마감했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가 일본과 그리스의 경기지표 부진 소식에 혼조세로 마감했지만 국내 투심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외국인과 프로그램이 동반 순매수하며 지난 5월 9일 이후 석 달 만에 처음으로 1950선을 넘어섰습니다. 외국인이 4,227억 원 순매수한 가운데 프로그램으로도 7천억 원 넘는 매수세가 유입되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3,602억 원, 536억 원의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의료정밀이 4.46% 올랐고 건설업, 유통업, 서비스업 등 전업종이 상승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NHN이 3.04포인트 오름을 가장 많이 올랐고 SK이노베이션과 현대모비스, 현대차, 삼성전자가 1% 넘게 올랐습니다. 조선주들이 2분기 실적 부진에 대부분 하락한 가운데 현대중공업도 1.03% 내렸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2.34포인트 오른 480.74에 마감했습니다. 예, 최근 국내 증시가 상승하면서 위험자산 선호도 역시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채권을 버리고 본격적으로 주식 매집에 나서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안전자산인 채권을 내다 팔고 위험자산인 주식 매입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어제까지 채권 시장에서 1,281억 원을 순매도했는데요. 외국인이 순매도 움직임을 보인 것은 올 들어 처음입니다. 외국인은 지난 1월 2조 7,003억 원을 순매수한 데 이어 2에서 4월에도 1조 원 이상 순매수 움직임을 보였었는데요. 외국인이 이달에만 국채를 4천억 원 넘게 순매도하면서 국고채 금리도 상승세로 전환됐습니다. 지표물인 국채 3년물의 금리는 지난 8일 2.76%까지 내렸지만 어제 2.82%까지 오르며 상승세로 바뀌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돌아온 외국인에 환호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이달 유가증권 시장에서 지난 3일을 제외하고는 줄곧 매수세를 보이며 3조 8,639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이처럼 외국인이 다시 기환하면서 코스피 지수는 이달 3.98% 상승했습니다. 외국인이 채권 시장에서 주식 시장으로 눈을 돌린 이유는 유럽과 중국 등 주요국의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됐기 때문입니다. 유럽 중앙은행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0.75%로 낮췄고 중국 역시 금리를 6월과 7월에 2달 연속 인하했습니다. 미국은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3차 양적 완화 카드를 꺼내놓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세계 주요 국가가 글로벌 경기 부양에 동조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당분간 국내 증시에서 순매수 움직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임에 따라 외국인 선호 종목에 대한 투자도 유망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국내 기업들이 대외 악재 속에서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글로벌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의 기업 가치가 일본 경쟁 업체들을 잇따라 추월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기업 가치가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네, 일본 기업들이 엔고와 디플레이션, 대지진 등 이딴 악재에 시달리는 사이 국내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며 급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0일 종가 기준으로 16개 업종의 한일 대표 기업의 시가총액을 조사한 결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정유, 건설, 철강, 조선 등 6개 분야에서 한국 대표 기업의 시가총액이 일본 경쟁사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9년 말까지만 해도 일본을 앞지른 업종은 반도체와 건설, 철강 등 3개뿐이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은 수출 업종을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도체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198조 5,590억 원으로 일본 도시바를 12배 차로 압도했습니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LG 디스플레이가 지난 2009년까지만 해도 경쟁사인 샤프의 2조 원가량 뒤졌었지만 올해는 9조 3천억 원을 기록하며 시총이 5분의 1이나 쪼그라든 샤프를 3배가량 앞서고 있습니다. 정유업종에서도 SK이노베이션이 15조 5,342억 원으로 일본의 JX홀딩스를 간발의 차로 따돌리며 전세를 역전시켰습니다. 반면 자동차, 타이어와 통신 서비스, 음식료, 인터넷, 게임, 내수 등은 게임, 제약 등 내수 업종은 여전히 일본 기업들에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현대차와 기아차의 시가총액은 최근 3년 사이 각각 2배와 4배 이상 늘어나서 엔고와 대규모 리콜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 업체들과의 간격을 갈수록 좁히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예, 오늘 증시 관련 소식은 송주희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수입 물가가 전달보다 0.8%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월 대비 수입 물가가 떨어진 것은 넉 달째입니다. 세계 경제 부진으로 철강, 비철금속 등에 대한 국제 원자재 수요가 줄어들어 해당 품목의 수입 물가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출 물가도 전월보다 1.3% 내렸습니다. 석유화학, 고무 제품이 올랐지만 컴퓨터, 운송 장비, 1차 금속 제품 등이 하락했습니다. 수입 물가뿐 아니라 수출 물가도 하락한 것은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부진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올해 무역 수지 흑자 폭이 작년보다 크게 줄었지만 6개월째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관세청이 발표한 2012년 7월 수출입 동향 확정치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작년 같은 달보다 8.8% 감소한 446억 달러, 수입은 5.4% 줄어든 419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무역수지 흑자는 27억 6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지만 6개월 연속 흑자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액정 디바이스를 제외하고 승용차 반도체, 석유 제품, 선박, 무선 통신기기 등이 모두 감소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이 약 9천억 원 규모의 볼리비아 플랜트 건설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국내 업체가 볼리비아 플랜트 시장에 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공사는 요소 비료 생산 플랜트를 건설하는 공사로 볼리비아 국영 석유가스 공사가 발주처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설계, 조달, 공사, 시운전 등을 일괄 턴키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합니다. 최근 현대건설이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공사로부터 1조 5천억 원 규모의 정유공장 공사를 수주하는 등 국내 건설사들의 남미 시장 공략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 수출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약진하면서 시가총액 면에서도 일본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10일 종가를 기준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정유 건설, 철강 조선 등 6개 주요 수출 업종에서 한국의 대표 기업들이 일본 기업들보다 시가총액이 더 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도체 업종에서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일본의 도시바를 10배 이상 넘어섰으며 디스플레이 업종에서는 LG 디스플레이가 최근 경영이 악화된 샤프를 추월했습니다. 이같이 한국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속속 일본 기업을 넘어서는 이유는 장기 불황의 늪에 빠진 일본 기업이 주춤하는 사이 급성장한 한국 기업에 투자 자금이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경기 침체 속에서도 올여름 휴가철 해외를 찾은 여행객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국내 양대 여행사인 하나투어와 모두투어는 여름 휴가 성수기인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모집한 국외 여행객 수를 분석한 결과 2년 전에 비해 20%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미주와 동남아, 유럽 지역 방문객이 크게 늘었고 일본으로 떠난 관광객은 지난해 대지진의 영향으로 감소했습니다. 업계에서는 국내 여름철 더위가 심해지다 보니 미주나 동남아 해변을 가족 단위로 찾는 관광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항공료를 올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에 이어 저가 항공사들도 여름 휴가철을 맞아 잇따라 운임을 올리고 있습니다. 에어부산은 다음 달 1일부터 국내선 공시 운임을 평균 9.7% 올리기로 해 기본 운임 기준으로 김포 제주 노선은 7,200원,
부산 제주 노선은 6,400원 올립니다. 제주항공도 김포, 부산, 청주에서 제주를 오가는 국내선 운임을 올리는 방안을 마련해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TA항공과 이스타항공도 조만간 국내선 운임을 올릴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국내선 운임을 평균 9.9% 인상한 바 있습니다. 항공사 관계자들은 저가 항공사들의 취향이 늘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항공사 수익 구조가 악화돼 항공료를 올리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 소비 시장이 불황에 허덕이고 있는 가운데 소비 패턴 역시 급변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오늘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이태규 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소비 패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습니까? 네, 먼저 립스틱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립스틱 효과란 경제가 불황일 때 여성들이 립스틱처럼 값은 싸도 만족도가 높은 제품을 찾는다는 이론인데요. 올해 상반기 미국에서는 매니큐어 판매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70%나 급등하는가 하면 손톱관리 제품을 비롯한 화장 팔레트, 립스틱, 파우더 등의 판매량이 최대 68%나 뛰어올랐습니다. 영국에서도 상반기 색조 화장품 시장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20억 유로를 돌파하는 등 불황의 저가 화장품 시장이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예, 립스틱 효과 이외에도 다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경제 위기의 진앙지라고 할 수 있는 유럽에서는 지갑이 얇아진 소비자들이 비싼 장비를 요하는 고급 스포츠 대신 달리기를 즐겨하게 되면서 운동화 구매를 늘리고 있습니다. 특히 혹독한 긴축 정책에 시달리는 스페인과 이탈리아 국민 사이에서 이런 경향이 뚜렷한데요. 이탈리아의 경우 달리기를 즐기는 인구가 6년 전에 비해 4배 이상 상승해 21%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연히 스포츠용품 매출은 크게 늘어나 아디다스와 아식스의 조깅용품 분야 매출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3% 이상 성장했습니다. 예, 미국에서는 불황에 허덕이는 소비자들이 제품을 사는 것을 꺼리고 빌리는 것을 선호하면서 대여업이 호황을 맞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2만 달러에 달하는 빚을 안고 사회에 진출하는 미국 젊은 층이 무엇을 구매하기보다는 빌리는 것을 선호하면서 대여업체가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단 몇 시간만 자동차를 빌려주는 렌트카 업체의 실적이 좋아지는가 하면 심지어는 돈을 받고 옷이나 가구를 빌려주는 업체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이렇게 저성장에도 일부 업체가 특수를 누리는 현상을 두고 저성장을 의미하는 영어 로우 그로스의 앞글자를 따서 LA 특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들도 하나둘씩 LA 특수를 노리고 소량 저가 제품을 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국내 경제 역시 불황에 시달리기는 마찬가지일 텐데요. 우리나라에서도 LA 특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불황에 지친 여성들이 찻잔, 냄비 같은 주방용품을 한두 개씩만 구매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례로 국내 한 백화점의 올해 7월까지 전체 매출 신장률은 2%대에 머물렀지만 주방용품 부문은 최대 18%나 성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제부의 이태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TV 시장에서 여전히 1위를 지켰지만 시장 점유율은 2분기 연속 20%를 밑돌았습니다. 시장 조사기관인 아이서플라이에 따르면 2분기 세계 평판 TV 판매량은 총 4,890만 대로 집계됐습니다. 업체별 시장 점유율을 보면 삼성전자는 19.2%로 단연 1위였으며 2위는 LG전자로 시장 점유율은 2분기 연속 13.2%였습니다. 쉐보레의 첫 글로벌 소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인 트랙스가 다음 달 27일 파리 모터쇼에서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쉐보레 트랙스는 한국 GM의 주도하에 쉐보레의 대표적인 소형차 모델인 아베오를 기반으로 개발됐습니다. 한국 시장에는 내년 상반기 출시됩니다. 농심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라면 담합 과징금 부과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농심과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구르트 등 4개 업체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6차례에 걸쳐 라면 가격 정보를 교환했다며 모두 1,3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이 중 업계 1위인 농심의 과징금은 1,080억 원에 달합니다. 담합을 자진 신고해 과징금을 면제받은 삼양식품을 제외하고 오뚜기와 한국야구르트도 조만간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삼성전자가 도서 산간 지역 학생들에게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 학생별 맞춤학습을 제공하는 스마트 스쿨을 지원합니다. 삼성전자는 전라남도 신안과 장흥 등의 초중학교 총 8곳, 약 550명의 학생에게 스마트 스쿨 솔루션과 갤럭시 노트 584대, 대형 디스플레이 26대 등 총 13억 원 상당의 기자재를 무상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늘 생경제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